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제목은 Painful Patent Protection.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저작권 보호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이 질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처음에 라인강이라는 게 나오죠. 라인강은 이제 독일 강이었는데 이 강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이 예전에 쭉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무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할 때 우리도 지금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안정적인 길에는 당연히 그 길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통행료를 받게 됐어요. 그렇지? 통행료를 받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라인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로마가 이제 그때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내는 사람도 괜찮았어.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가면 뭐 해적을 만나든 어떤 범죄를 당할 수 있었는데 여기 로마 땅 내에서 갔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으면 이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한 거지. 그치? 근데 이 로마가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로마의 힘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때 여기 주변에 살던 이 여러 가지 귀족들과 국가들이 오케이 이제 우리도 힘을 내자. 로마의 그런 왕정이 무너졌으니 우리도 여기다가 통행료 받아보자 해서 모든 귀족들이 여기다가 성을 짓고 여기서 통행료를 겹겹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들어가고 나갈 때 한 번씩만 내면 된다면 지금은 거기 안에 지나갈 때마다 계속 내야 되니까 부담이 클까 안 클까? 엄청나게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결국에 상인들은 여기 쓰지 말자. 차라리 이 돈 낼 거면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쪽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정말 우후죽순처럼 후추를 뿌리듯이 성을 엄청나게 뿌려넣는데 이 정부가 돈을 못 받게 되면서 정부가 망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유지가 있죠. 공유제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반공유제 비극이라고 중간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특허권을 너무나 많이 주장하면 상당히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됐죠? 자, 이 관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이제 해석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강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독일에서. 이 라인강은요, 가장 중요한 수로였어요. 언제? 유럽 무역에서요. 중세시대. 그렇지? 그래서 이 상인들의 배는요, 지불했어요. 통행료를 지불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각각의 땅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인강을 따라서. 그래서, 되돌아오는 건데요. 뭐냐면, 보수죠. 보수로 nen두어져. 뭐에 대한 보수냐면 성스러운 로마 제국의 보호에 대한 보수로서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 우리를 지켜주니까 안전한 길이니까 돈 낼 수 있어? 라고 해서 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라인강의 쇠퇴와 함께 로마 제국의 13세기부터의 그런 쇠퇴와 함께 이 남작들, 귀족들이에요. 그 로마의 그 귀족들은요, 페퍼, 후추를 뿌리더라는 것입니다. 뿌려댔어요. 뭐를? 강 주변에다가 수백 개의 성들을 뿌려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주장하기 위해서요. 뭐로부터의 통행료입니까? 그 배가 지나가는 것으로부터의 통행료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의 통행료 요구는 뭐냐면 너무나도 대담해졌어요. 소대군이죠. 너무나도 대담해져서 상인들은 기법 포기한 거죠. 그런 모험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런 무역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어떤 걸 따라서? 라인강 전체를 따르는 그 무역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 트레이드 사업은요, 이 라인강을 따라서 했던 그 무역 사업은 붕괴됩니다. 뭐 하면서 그런 스펀지 남작들, 그것과 스펀지 남작들을 bring down, 내리면서, 같이 망했다는 거죠. 그런 스펀지별은 뭐냐면, 뭔가 그냥 흡수하는, 그런 그 통행료를 흡수하고 있는 그 남작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리를 취하는 남작들을 이렇게 스펀징 베런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모두가 몰락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갉아먹는 방식이죠. 그럼 공공의 재산을 갉아먹는 방식이에요. 그 강은 공공의 재산이었는데 서로 거기다 성을 쌓고 갉아먹으려고 했죠. 이런 방식은 결국에
이거는 손상시키다거든요. 그러니까 손상시켰어요. 이것의 존재를 손상시키고요. 모두가 최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모두가 안 그렇습니다. 콜롬비아 이 법대 교수님 이 헬러라는 사람은요, 그 효과를 반공유제의 비극이라고 불렀어요. 그치? 반공유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생기는 비극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러한 낭비는요, 뭐냐면, 파괴적이에요. 뭐냐면, 어떤 소유주가 있는데, 그 소유주를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그럼 그것도, 그런 낭비도 파괴적이야. 그치? 아무도 소유권 주장하지 않으니까 막 아무나 다 써. 그래서 피폐해지는 거죠. 요것도 공유지의 비극이죠. 요런 것도 나 물론 안 좋지만 셀프-서빙 앤 스탠스 확장적으로 싸우는 거죠. 뭐냐면 그 재산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막 싸워. 누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더 주장하고 더 주장해. 이렇게 하는 것도 can be equal. 동등하게 제한적입니다. 뭐 간주되는 것처럼 라인 강의 예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죠. 소유권을 안 주장해도 공유지의 비극처럼 최악이지만 소유권을 너무 주장해도 확장적으로 주장해도 그것도 반공유제의 비극으로서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좋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어떤 책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소유권은 시장을 붕괴시키고요. 혁신을 멈추고요. 삶의 비용이 들게 한다는 이 그의 책에서 그 책은 얼핏 주장해요. 뭐를 과도한 파편화된 부분적인 재산 권리는 또한 너무 넓은 그런 소유권은요 결과적으로 함정에 빠뜨립니다. 산업과 시장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소유권 주장을 빡세게 하면 모두가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시가 또 있겠죠. 뒤쪽에서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여기서 아주 그 과도한 특허권이 있었어. 어디에서의 그 바이오 산업에서의 권리에서의 특허권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해서 특허권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권은 라이센스를 주었는데요. 30년 동안 라이센스가 있었어. 뭐냐면 이 페이턴트가 여기서 그 어소시에이티드가 예를 준 겁니다. 뭐와 관련된? DNA와 관련된 4만 개, 단독으로 4만 개 정도의 특허권이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러니까 30년 동안 4만 개의 라이센스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약국 회사, 제약회사라고 할게요. 제약회사는 겪을 수밖에 없어서 수많은 특허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협상하는 걸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건을 오전에 그 새로운 약을 마케팅하기 전에 협상했어야 돼요. 왜? 뭔가 만들면 다 특허가 있어요. 그 협상해야 되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과 그 협상을 겪어야 되겠죠. 그래서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많은 테스트들은 넘어서지 못했어. 어디를? 그 실험실을 넘어설 수가 없었죠. 왜 넘어설 수 없어? 실험을 했는데 왜? For fear of litigation. 그러니까 소송의 반발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 실험실을 넘어설 수 없었어. 실험실에서 뭔가 실험을 했는데 이거 특허가 있는 거 아니야?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넘어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로부터의 반발이니까 은둔한 숨어있는 그런 특허권자들에게 그 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같은 문제는 방해했습니다. 뭐를? 개발을 방해했는데요. 백신의 개발을 방해했어요. 언제? 사스 때. 사스가 발발했을 때. 그러니까 사스라는 게 어쨌든 그런 독감 같은 거잖아요. 좀 강한 독감인데 이 백신을 만들려고 했는데 전부 특허야. 그러면 소송해야 되니까 항상 늦어져.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는 거죠. 자, 유전적으로 공학된 그 황금쌀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황금쌀은 비타민 A가 들어간 유전공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쌀입니다. 이거 왜 만들었어요? 그 아프리카 친구들, 좀 가난한 친구들이 비타민 A가 항상 부족하니까 병에 걸려. 그래서 쌀에다가 비타민 A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량한 그런 쌀을 황금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학적으로 개량된 이 골든 라이스, 이거는 개발된 건데요. 그 수십 명의 아이들, 아프리카나 다른 가난한 국가들의 이 아이들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죠? 고통받는 분은 비타민 A가
A의 결핍으로 고통받는 그걸로 고통받는 요렇게 된 개발된 이런 골든 라이스는 여기가 주어져. might have never seen daylight. 빛을 결코 보지 못할지도 몰랐어. 왜? 만약 인도주의적인 구호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빛을 못 봤을 거다라고. 왜? 이거에 대해서 쌀을 개발할 때 저작권이 많이 걸리고 특허권이 많이 걸렸어. 그래서 사실 못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결국 빛을 보게 된 거죠. 데일라이트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없었으면 빛을 못 봤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음 과학자들은 이제 개발한 과학자들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작물이죠. 황금쌀이죠. 황금쌀을 개발한 1999년에 개발한 이 과학자들은요 벽에 붙었어요. 월드 벽에 갇혀졌어요. 왜? 뭐함으로써 70개 그런 특허권에 의해서 꼭 갇혀진 거야. 쌀을 개발하고 싶은데 거기에 걸리는 특허권 70개인 거죠. 그들은요 결국에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곡물을 뭐 한 후에 회사가 재정의한 후에 쌀을 재정의한 후에 뭐로써 인도주의적 특허권 사용으로서 재정의한 후에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특허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쌀에 대한 재정의를 회사들이 했죠. 그 후에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특허권이 너무 과하게 사용됐을 때 그런 것들이 안 주어질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에 쌀 예시를 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잘 해결됐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볼게요.